네, 시사인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토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보통은 이 시간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말을 만끽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란성 불면증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석방이 되어서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이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소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이 화나는 마음과 놀란 마음들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될지 제가 긴급하게 뉴스 편성을 하면서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바로 뛰어오셔서 감사드리는 세 분을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아직 두 분은 뛰어오고 계시는 중이고요. 제 옆에 바로 김종대 의원님 계시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출동했습니다. 예, 저희가 계엄의 밤 2024년 12월 3일에도 그날 함께 대단했죠. 방송을 했었었는데 예. 또 이렇게 윤석열발 충격 뉴스로 이 시간에 긴급하게 뉴스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예. 아유, 이 석방 소식은 예상하셨습니까? 아유, 뭐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예상도 못했죠. 아유. 그런데 그 왠지 늦어진다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이게 구속 뭐 취소 청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지금까지 이렇게 석방 사태로는 일종의 빌드업하는 과정이었구나. 예.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충격이 더 커진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충격의 양상을 묘사하자면은 어떤 그 강력범 저 두목이 석방돼서 갑자기 시내에 풀려났다. 네네. 이랬을 때 느끼는 두려움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 저도 뉴스 보고 아. 약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예. 아. 그래가지고 뭐야 범죄자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 뭔가 이런 느낌들로 놀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그걸 위로를 해드려야 되고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는 게 사실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첫 느낌은 그렇게 쇼킹했다. 쇼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차분히 살펴보면서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원의 문제도 있고 또 공수처와 검찰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수사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게 결국 오늘날까지 일어나던 법 기술을 발휘하게 난맥으로 하는 그 틈을 놔준 측면도 있고 예. 무엇보다도 검찰의 이해 안 되는 태도. 예. 왜 그렇게 기소를 늦게 했으며 검사장 회의 소집해서 지들 논의한다고 늦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어제 김용남 전 의원님 말에 따르면 그날 오전에만 했어도 네. 그 검사장 회의하는 그 시간에만 기소했어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안 됐을 거다 특수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특수본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율성을 안 주고 따로 그 검사장 회의 소집해서 네. 그래서 늦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특수본의 의견이 있는데 항고하겠다고 이걸 또 대검이 막았다. 이런 면을 보면은 이 검찰의 지금까지의 이 뭐 헛발질인지 삽질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와서 보면은 이것도 단순 실수냐 의도된 실수냐도 한번 따져봐야 될 이런 상황까지도 왔어요. 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오시는 김용남 전 의원과도 이 검찰 사정이 밝으시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네. 앞으로도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논리야 예. 뭐 김용남 의원이 잘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예. 봤을 때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폭파시키는 듯한 그 최후 진술이었거든요. 예. 그 멘탈을 그대로 갖고 나왔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예. 무언가 국가를 위한 책임감을 느끼는 최후 진술이 아니라 간첩이 나라를 다 도둑질해 간다. 이런 피해 망상을 강요하는 최후 진술이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요 점이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 막간을 이용해서 김민하 평론가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김평론가님도 다른 방송 끝나고 이렇게 또 바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석방이라고 하는 소식을 너무 예상치 못해서 좀 충격받은 지점도 있는데 김평론가님도 혹시 이 석방 소식을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좀 버틸 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에서 좀 버틸 것이다. 특수본 그렇죠. 이제 일반 수사팀에서. 그렇죠. 즉시항고를 이제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좀 뭐 여러모로 미적대거나 할 수 있겠지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본 게 이 소위 법조계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이 법원의 이번 결정 있지 않습니까? 예. 날로 따지지 않고 시간으로 따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모로 혼란이 너무나 클 것이다. 지금 일선에 지금 있는 수사팀이 수사를 하는 경우도 그렇고 예.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시간이 얼마나 언제 기소가 됐는지 언제 구속이 됐는지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볼 때 시간이 이거 늦었는데 이러면은 다 내볼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혼란이 너무 커질 거여서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꼭 윤석열 건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다라고 예.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는 많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을 하네요 대검이 검찰총장이 그 이상한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이상한 일이 지금 뭐 벌어졌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이렇게 핑계 삼아서 구실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근데 하던데요. 그 얘기도 네. 어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나눴는데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돼서 이제 과거에 위헌 결정이 난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돼서 이제 즉시항고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었던 것이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제 즉시항고하는 조항이 지금 없어졌다거나 네. 그게 위헌이 판정받았고 뭐 그 권한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살아 있는 것이고 가령 그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서 한 거에 대해서 또 윤석열 측에서 뭐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있는 권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대검 입장은 뭐 이 추론을 해보면은 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다든지 내봐야 그건 위헌일 것 같다든지 이렇게 그걸 예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받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조항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왜 그렇게 이미 그 있는 조항을 왜 이미 우리가 질 거야 우리가 안 될 거야 이렇게 판단을 미리 해서 이제 하는 건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차성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일 때 했던 발언들을 보더라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해주던데요. 또 와중에 또 김용남 전 의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송 갔다가 바로 뛰어와 주셔가지고 네. 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어제 저희가 긴급 방송 편성을 하면서도 김용남 전 의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즉시 항고할 것이고 아니면 이거 사퇴해야 된다 검찰총장 그런 이야기까지 주셨는데 그렇죠. 오늘 결국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근데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사퇴도 안 할 기세예요. 심지어 방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2012년도에 있었던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해서 항고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핑계로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즉시항고가 적용이 된다. 예. 인용돼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게 명백히 잘못된 것이 일단 구속 집행정지하고 구속 취소는 엄격히 다릅니다. 예. 구속 집행정지는 예를 들어서 누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상을 당했어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아니면 몸이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응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잠깐 동안 집행을 정지하는 거예요.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구속 수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검찰의 즉시 항고로 안 풀어줄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거고 구속 취소가 되면 그냥 영원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건으로는 구속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거라고. 지금 윤석열이. 네, 예. 종국적인 결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퉈봐야지. 잠깐 풀어줬다가 다시 구속을 시키는 구속 집행정지하고 구속 취소하고는 엄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 헌재 위헌 결정이 있은 이후에 2015년도에 당시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서기호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못하도록 하는. 근데 그때 논의 끝에 구속 취소는 즉시항고를 하도록 놔둔 거예요. 논의가 됐다고 이미. 그러니까요.
그 검찰이 왜 이걸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핑계를 대서 이거를 즉시한 거를 포기한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를 안 할 기세니까 더 황당하네 이거. 아,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런 어떤 논의가 주종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검찰이 왜 이러지 하는 의심의 영역으로 이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언가 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지가 사실 깎인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지금 저기 뭐냐 이런 식으로 풀어줘 버리면은 아니 사실 저기 뭐냐 이 저 거의 대한민국 폭파시킬 기세입니다 저자들이 지금. 어? 뭐 아예 대놓고 헌재 때려 부숴야 된다고 여당 의원이 이야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 법원을 흔들고 밀어붙이니 되는구나. 이런 신호로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말하는 어떤 분들이 아니 구속에 관한 문제지 이걸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런 어떤 충고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맞는데 그런데 사실상 어떤 그 정치라는 거는 또 기세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뭐 아까 그 극우 집회 나오는 거 좀 들어보니까 역시 정광훈 목사님이 옳았다 뭐 아주 신격화하더라고. 신격화. 이걸 하나의 전략적 승리로 이렇게 과대포장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모아나가고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그게 뭐 저 피의자의 어떤 그 저 자세가 아니고 예. 내려서서 인사하고 손 흔들고 만면의 미소와 함께 이런 것들 보니까 이 극렬 시위대하고 본인이 일체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런 느낌을 보면은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그 법기술적인 어떤 그 무언가가 통한다고 하는 거를 한껏 극렬 에너지, 극우 에너지로 끌어올리는 듯한 양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이게 법을 넘어서서 말이죠.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하나의 공동선의 영역에서 생각할 여지들이 많거든요. 예. 말씀해주신 그 극우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폭파하고 있다. 거기다 윤석열이라고 한 땔감이 더 더해져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현장들을 저희 지금 취재 기자들이 바로 가서 좀 찍어온 게 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짧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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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네, 지금 한남동 관저앞. 예. 네, 한남동 관저앞 상황인데요. 굉장히 말씀처럼 그러한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더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탄핵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긴 합니다. 저 모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저 세계관에서는 지금까지 저분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행위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저런 뭐 여러 가지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극단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산을 하고 더 뭐 때려 부수자고 하고 최근에는 각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사실상의 뭐 도발 행위를 막 하고 그래 왔는데 그런 게 지금 먹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행위들 덕분에 법원이 뭐 겉으로는 뭐 이게 뭐 법치를 되살렸다 뭐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법원이 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보여주니까 법원도 우리 말을 듣는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극단적인 메시지를 얘기하고 더 극단적인 행위들을 해야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며칠 날 이제는 뭐 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고해야 되잖아요. 예. 며칠 날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최고조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저 이제 풀려난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낼 거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은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무슨 불법적으로 권력을 뭐 불법적으로 찬탈을 하려는 뭐 이러한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처럼 뭐 하는 뭐 이런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들한테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서
자기와 같이 석방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 본인을 수사하고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걸 바로 잡는 게 어떤 법치고 이런 틀이지만 결국은 그거를 이뤄낸 거는 어떤 힘인 거예요? 저런 극우 집회의 그런 힘인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을 파면할 게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일정이 나왔을 때는 더 해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헌재를 더 그러면은- 압박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무나 끔찍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직접 선동하는 예. 어떤 극우의 어떤 결집과 어떤 극단화 현상, 그러면서 이제 사법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강화된다. 이거는 일단 앞으로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아까 조금 YTN 같이 이렇게 별로 볼 거 없는 언론들 평론을 다 들어봤는데 윤석열이 이 여당과 집권 세력의 확고한 중심이 됐다는 평론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이라는 게 중심, 구심으로서 오히려 더 강화되다 보면은 이 당은 대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축구를 할 때도 이렇게 이기려고 덤비는 팀보다는 비기고 지지만 않으려고 하는 팀이 사실은 상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들 골문까지 비워놓고 지금 골키퍼까지 중앙선 다 넘어와서 이래가지고 이기겠다고 막 덤비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양상으로 또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허점이 많은 흐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의 귀환을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반색하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윤석열의 강을 걷는다는 건 이제 언감생신, 이제는 좀 물 건너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윤석열의 강을 건너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좀 화가 많이들 나신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걸 또 이제 우리 어떤 그 야권이나 진보 세력에서는 어떻게 또 하나의 어떤 전략적 판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지피지기하는 자세가 지금처럼 필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냉철하게 한번 평가해 보자 이거예요. 고의하게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한 댓글도 굉장히 많아서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한 질문도 있는데 김용남 전 의원님 이게 있나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안 할 기세인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다른 공직자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은 반대했던 거예요. 이럴 때 해야 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 칼로. 근데 그거는 또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고 헌재에서 바로 결정은 안 나잖아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럴 때 공수처가 밥값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예산은 많이 쓰고 사건 처리 제대로 못하고 수사하는데 빵꾸를 많이 냈잖아요. 펑크를. 이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분명히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도록 한 결정도 심우정이 한 거고, 그리고 기소 날짜를 늦춘 것도 심우정이에요. 그러니까 26일 날 오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그날 저녁 돼서야 기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도가된 거거든요. 꼬투리 지금. 잡힌 상황이. 그리고 요번에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하는 특수본의 의견을 묵살하고 석방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이런 혐의로
기급 체포하는 거지. 아. 네. 오히려 지금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네. 상황이다. 네.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아니, 하는 그러면- 말씀이시네요. 뜻밖의 그러면 또 밥값하는 거지 마음이네. 공수처가. 여태까지 공수처가 빨리 이 밥값을 방송을 못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와중에 뉴스원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긴급 소식입니다. 뉴스원에서 7시 45분 나온 기사인데 52일 만에 관저 도착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과 김치찌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부재에는 꼬리치며 달려오는 강아지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식사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김성훈 경호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함께 자리했다고 가만히 있어봐. 합니다. 김건희, 정진석, 강의구, 김성원 경호 첫 차장이 강아지란 건 아니지? 네, 자택에 그 도착하는 얘기는 아닌 예, 거죠. 다른 문장입니다. 아, 다른 예, 문장이 해당 기사에 따르면 왠지 한 문장 같아 보여요. 예. 강아지들하고 한 식구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우리는 지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사실 편하게 뭐 예능이라든지 가족들과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 뉴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숙에는 일상으로 복귀해서 김치찌개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그 뉴스 보니까 더 열받네. 나 오늘 저녁도 못 먹었는데. 저희가 급하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예. 저런 뉴스 보면은 그동안 뭐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저 양반이 저 김치찌개만 먹었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도 뭐 먹고 마셨겠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열받지만 제일 열받는 거는 저희 이제 김성훈 차장이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서 뭐 농담 따먹기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앉아갖고 저녁만 먹겠습니까? 경호처 차장이라서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뭐 경호처장이 없으니까 경호를 모든 거를 뭐 컨트롤하고 어쨌든 그런 명분으로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호를 해야 되니까. 오늘 계속 같이 있을 거잖아요. 예. 저 앉아가지고 농담 따먹기만 하겠습니까? 아.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수사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실, 예.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죠. 뭐 비화폰 얘기도 있을 거고 윤석열하고 할 말이 많잖아요. 그동안 뭐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뭐 그 갇혀 있는 동안에도 간접적으로 했을 것들이 있겠지만은 뭐 이제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수사 대비용의 그런 대화가 이제는 제한 없이 막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대비를 할 수 있고 각자가 이 모든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어떤 판단이라든가의 컨트롤 타워는 윤석열이었는데 이제는 뭐 딱딱 맞춰가면서 퍼즐을 맞춰가면서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저 김치찌개 식사의 자리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다. 네, 아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석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윤석열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아까도 저희가 탄핵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정치 특히나 국민의힘의 정치 구심점에 윤석열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가장 불안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원래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되었던 탄핵 선고가 혹시라도 미뤄지거나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거든요.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선고 관련해서 헌재 평의를 다시 해야 된다. 변론 제기해야 된다. 이런 논평을 오늘 신동욱 대변인이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지금 기세가 살았죠. 그러니까 변론 재개해서 다시 재판해라. 그리고 지금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그냥 굳어진 거잖아요. 즉시항고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할 텐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구속 취소하고 탄핵 심판은 연결성은 없습니다. 그냥 탄핵 심판은 이대로 진행해서 선고 날짜를 잡으면 되는데 실력 행사들을 더 심하게 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리질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지금 형사재판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열렸네요. 네. 심판보다 예.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같은 재판부입니다. 같은 재판부고 예. 지금 재판부가 두 가지 이유를 든 거잖아요. 구속기간을 도과시켜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거는 뭐 불구속으로 재판해도 뭐 나중에 선고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던 아니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공수처에 수사권 있냐? 나는 의문이다. 라고 해서 1심 재판부에서 나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최종적인
판단을 미리 좀 받아보자. 본안 선고하기 전에, 예, 예. 본안 판결하기 전에 그런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고등법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검찰이 항고를 하지 검찰이, 않음으로써. 예. 예. 근데 이 상태로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앞으로 본안 사건도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태도라면 1심 재판부에서 이거 수사권 없는데 그래서 수사 절차와 기소가 잘못됐는데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률적으로는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이라고 해서 이 공소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릴 예. 가능성이 높아요. 혐의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아니 전 국민이 다 지켜봤어.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야. 근데 절차상의 문제, 수사권의 문제 때문에 이걸 벌을 못 준다고? 그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도 나쁜 질문인데 그래서 어떤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면 해결될까요? 특검이면은 수사권의 문제는 해결되죠. 그건 해결되고. 근데 아. 문제는 특검이 기소를 만약에 수사를 해서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을 공소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복 기소할 수 없잖아요. 네. 중복 기소가 돼도 또 공소기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논란이 일어나겠죠. 야,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도 안 받아보고 왜 공소 취소를 해? 이게 또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항고 안 한 게 이렇게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발생하게 하는 거네요. 이거 검찰이. 해결할 수 없는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만에 하나 즉시항고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태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을 느끼는 게 검찰이 그렇게 실력 없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시간이냐 날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항고 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찰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놔두고 풀어줬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지금 어. 공범 아니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저도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 배후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내란죄 수사도 하다 말다 하면서 어떤 그 상한선을 넣어가지고 핵심 수사에서 누락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오늘 검찰 입장 발표하고 야당이 그걸 확대 해석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을 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도 없다. 여당이 확대 해석하는 것. 그렇죠. 예. 아니 사실은 그렇게 뜻이 통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그런 거 막으려고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증거가 지금도 인멸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김성훈 차장 그 경호처 옆에 딱 서 있던데 그저 한 명에 의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증거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비아폰 서버 수사가 막혀 있다 이런 이야기 부지기수로 있었죠. 많아요. 그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사안이고 거의 공범이거든요. 공범들이 옆에 질비하게 아까 관저에 간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을 검찰이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증거 조작, 인멸 내지는 어떤 은폐 조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나는 이게 윤석열의 지금 석방의 어떤 가장 큰 패단은 그런 세력들한테 힘을 실어준 거라고 봐요. 예, 궁금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공수처 수사권 문제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 설명 자료를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하면서 연관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란죄임을 인지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 예를 들면은 그 뭔가 보완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인지 요게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할 때 이런 증거나 이런 자료가 있다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요게 절차적으로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근거 없이 검찰하고 공수처가 기간을 나눠서 이 10일씩 하기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요것도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신병을 이제 인도함에 있어서 신병 인치 절차를 이제 지키지 않았다. 요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요것 자체가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도 공소 기각의 사유나 뭐 이런 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은 1심 재판부가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구속기간 계산은 사실은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뭐 이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 지났다라고 상세히 썼는데 두 번째 문제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한 문제 또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 갖기로 하고 또 신병 인치 과정이 있었느냐 이거는 사실은 자신 없어 했어요. 나는 매우 의문이 든다. 이게 가능한지. 예. 그러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상위법원의 판단. 예. 받아봐야 예. 되겠다라는 예. 그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규정도 없고 이런 걸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검찰이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야? 뭐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결정과 더불어 신병 구속되어 있는 신병에 대해서 인치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공수처가 검찰하고 대등 내지는 하여튼 초동 수사기관은 아닌 기관이잖아요.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한정된 수사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서울구치소에 넣었단 말이에요. 경찰에서 구속을 하면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넣죠. 그러면서 사건 송치하면서 신병도 인치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 이거는 없어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의문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상급법원의 판단을 안 받아봤으니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의 어떤 법조인도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거야 하라고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해본 적 진짜 없거든. 위로 올라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근데 검찰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요. 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해 내지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뭐 관련 규정을 이렇게 쭉 유추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라는 결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례를 하나 만들어 놔야 네. 되는데 근데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회를 박탈당한 그 거네요.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들으면서 더 근데 심각하네요 이게. 저기 자꾸 댓글에 이제 내전이다, 대한민국 망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심정은 이해하지만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또 앞으로 중대한 사법의 걸림돌이 생겼다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걸 갖고 무슨 내전 무슨 뭐 이런 얘기할 때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그 분노의 감정도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 차분하게 살펴보면 또 길이 나올 것 같거든. 근데 또 오늘 다른 밤은 어떤 약간 화가 날 방식에 수도 있지 의해서. 않겠습니까? 오늘 좀 밤 그런 정도? 걸 좀 보셔야지 너무 좀 댓글이 심하게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잘못한 거는 뭐 너무 명확해서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번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한 1심 재판부도 대단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존의 해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내놨는데 물론 형사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혐의자 인권 우선주의예요. 피의자 뭐 인권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뭐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이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하는 게 맞다는 두 가지 중요한 이념이 항상 대립하기도 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형사법이 발전을 해오는 건데 이 범죄 혐의자 인권 우선주의도 사실은
힘없고 예.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이 범죄 혐의자일 때 인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하는 거지. 예. 이렇게 힘있고 지금 풀어지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범죄자를 상대로 인권 우선주의 판결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역시 오민 씨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건 전 세계 형사법이 다 그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네. 그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 강자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1심 재판부의 결정은 대단히 뭐랄까 근시안적이다. 너무 이 시각이 너무 제한돼 있고 뭐랄까 좀 부족하다. 이런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논란의 여지에서 일단 이 가장 국가의 어떤 그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어떤 법기술적인 미비로 인해서 빚어진 참사니까 그거에 맞는 또 상황에 맞는 우리 그 접근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풀려난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헌법재판이 일단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예, 그래서 대통령직을 파면을 시킨 상태에서 이 사법부는 고칠 건 고쳐가면서 다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상적으로 갔어도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건 마라톤 경기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탄핵 심판은 당장 이제 다음 주고 이거는 아주 초단거리 지금 게임이란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 오늘 9시 반에 뭐 비상의총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윤석열의 대통령 신분부터 박탈해서 파면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는 진짜 사법 처리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더라도 제대로 고쳐서 가야 되겠다. 마냥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는 상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파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 윤석열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시위나 이런 것들이 격화될 것이고 뭐 정치적인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아질 거라고 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지금 흔들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파면은 거의 뭐 99.9% 저는 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는 뭐 현직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 되니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뭐 현직으로서 이제 불소추의 대상이지만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 죄를 물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외에도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의심되는 여러 가지 우리 현직의 상황에서 저질렀던 범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심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의심되는 게 많잖아요. 여기 와갖고 얘기하기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시사인에서도 계속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2년 동안 시사인에서 얘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잡지로도 내고 여기 인터넷에서도 얘기하고 뭐 인터넷 세 분도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많고요. 네, 그거를 다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면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나오는 재판은 5년 내내 해도 안 끝납니다. 이 많은 재판들은. 그래서 이 내란죄 관련된 사법정의를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정의를 관철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우리가 끌고 가고 이 실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점검할 사안들이 많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계엄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짜 뉴스 그리고 윤석열 석방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짜 뉴스가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다 보니까 헌재 탄핵이 다음 주로 예정된 것도 아직 일자가 나온 게 아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혹시 이것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최악의 상상들 때문에 댓글창에서도 그럼 이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불안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만 진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렇다고 큰 줄기가 흔들린 건 아니고 몇 가지 가지가 꺾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큰 줄기가 꺾인 건 아니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장 황당한 사태는 그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됐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아니라 자연인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기 뭐냐 극렬 지지자들이나 여당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아.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이 중심을 구축하고 또 다른 어떤 그 내란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대한민국의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황당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첫째로 탄핵에 대해서 뭐 제가 재판관은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흔들린다는 어떤 징후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닌 것 같다. 예. 그 이후에도 뭔가 험난한 과정은 예상이 된다. 네네. 우리가 일단 그거를 마음의 준비를 음. 하면서 더 좀 결기를 갖고 대처하고 싸우고 이래야지 한동안 저기 조금 이 탄핵 집회가 약간 기세가 수그러들고 이제 법원이나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약간 풀어진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각성이 되는 거예요. 또 시민이 나서야 이런 되는군요. 것들이 각성이 되는 거다. 정말 K 시민으로 살기 너무 힘든데 형사소송법도 공부해야 되고 헌법도 공부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번에 거리에 나가야 법공부 되고 많이 하게 되더라고. 예.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로 아. 전 국민의 헌법적 지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박근혜 때하고 비교도 안 돼요. 네. 근데 근데 비교도 안 돼. 이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또 지식이 껑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설명드립니다만 우리 법조문에 뭐뭐한 때로부터 뭐뭐한 때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고 뭐뭐한 날로부터 뭐뭐한 날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일수로 날짜 수로 계산하는 게 맞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번에 1심 재판부가 뒤집은 거잖아요. 뭐뭐한 날로부터 뭐뭐한 날까지의 기간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그건 기존의 뭐 법 해석이나 통상적인 그 관행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새로운 결정을 1심 재판부가 한 건데 뭐 그게 아쉽다는 말씀은 앞서 드렸고 이제 형사소송법도 전 국민이 공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론가지 않습니까? 법을 전공한 적도 없고 저 심리학을 심리학 하다 전공? 말았는데 심리도 중요하지. 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이게 막 지금 이틀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운동권을 했기 때문에 잡혀가는 얘기는 조금 알아요. 그래서 잡혀가면은 48시간 이내에 체포가 되고 우리가 지침을 많이 이제 그 외웁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48시간 이내에. 그때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구속이 되면 10일인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시간과 이제 일의 날에 대한 것이라면은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뭐 이것저것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어저께 들은 얘기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체포 적부심 그러니까 비유하기로 구속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우에 그거 받느라고 이제 수사 못한 기간은 뒤에다가 구속기간 뒤에다가 인저리 타임을 준다는 거잖아요. 축구로 따지면 인저리 타임을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건데 이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는 주는 게 맞는데 조문상 체포적부심은 이거는 주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법원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설명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체포적부심을 체포 기간에다가 따질 때는 또 그때는 이제 또 불산입하는 게 맞다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기간 10일을 따질 때는 48시간 체포됐을 때 최대 48시간을 넣어서 구속기간 10일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48시간이 구속기간 10일에 들어있는데 그 10일을 통으로 따질 때는 체포적부심을 여기다 안 따지고 근데 48시간의 한도 내에서 체포적부심을 따질 때는 48시간 플러스 알파가 여기서 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또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게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게 지금 이 구속기한을 도과한 게 되려면은 두 개 조건이 다 맞아야지 도과한 게 됩니다. 첫 번째 날이 아니고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체포적부심은 빼줘야 된다. 이 두 개를 다 맞춰야지 지금 골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원이 두 개를 다 맞춰줬어요. 두 개를 다 맞춰줬기 때문에 지금 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법원의 판단도 이상하지만 이 이상한 판단이 나왔는데 이 이상한 판단이 나옴으로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제 전국에 이제 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다. 체포적부심을 피고인들. 체포적부심을 뭐 받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되겠지만은 다 계산하기 시작하고 저도 풀어주세요. 검찰도 힘들고 법원도 힘들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항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즉시 항고도 안 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일반 항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안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수본 입장은. 그래서 손을 놓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한다는 이 이상한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같은 편인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 기자님처럼 김평론가. 평론가입니다. 네. 네, 김평론가처럼 심리학 전공인데 이제 이런저런 체포도 당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는 경제학 전공이에요. 그럼 아주 경제학 그러니까- 전공이세요? 네. 그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형사소송법을 내가 몸으로 익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체포도 당해보고 구속도 당해보면서. 벌써 세대가 다른 거요. 나는 강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사흘이 지났거든. 예. 그랬는데 안 풀어줬죠. 안 풀어줬는데 우연히 보니까 경찰서장하고 그 형사과장이 내 고등학교 선배인 거야. 그래서 사흘 지나 훈방으로 풀려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돼야 합법인 거라고. 예. 법보다 가까운 지연. 그 시절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절은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김평론가 충격받는 표정인데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같은 운동권도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체포 시한 48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에요. 뭐 최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뭐 한참 이후에 소위 민주화된 이후에 이제 48시간 지켜야 된다. 뭐 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지. 옛날엔 그냥 대충 했어요, 다. 예. 네. 좋습니다. 이게 그 지금 어떤 상황의 어떤 주는 충격은 사실 이런 법리적인 거 하다 보니까 내가 편두통이 오는데 예. 그런 측면보다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 이제 풀려져 나왔다는 것에 대한 걱정 아니겠어요? 그럼요. 또 뭔 짓을 예. 할지 모른다는 예. 거고 아직까지 내란 세력이 살아있고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 요즘 행태 보면 완전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절대 죽은 권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일단은 이후 상황이 좀 걱정이 되신다. 이런 마음들 표현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요즘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 채널도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 이 댓글에 자꾸 그냥 물어봐 드린다고. 예. 그날 뭐 하셨어요? 요즘은 어떠셔요? 그러면은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어디 가다가 헬기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쿵쾅거린대. 그럼요. 예. 그런데 나는 이런 분들이 엄청 많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어젯밤 제대로 깜짝 못 놀라요. 주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석방될까 봐. 괜히 또 어디 저 네. 접경 지역에 군 뭐 장갑 차례도 지나가는 거 보면은 왠지 좀 마음이 불안하고 쿵쾅거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방송에서 안 잡힌 게 뭐냐면은 이 계엄 이후에 국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 PTSD라는 게 계엄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겼는데 누구도 이거를 봐주지 않고 마음의 병으로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기 그 우두머리가 풀려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요. 이게 내란성 도진다고. 불면증. 이런 부분들이 괜히 뭐 우리가 짜증나고 간이 뭐 이렇게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는 헌법재판소에서 저기 변론할 때도 이런 국민적 피해와 이게 얼마나 나쁜 범죄인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줬어야 됐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이후에 뭐 이렇게 오늘 풀려날 것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그 오늘 새벽 3시에 깨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뉴스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서 와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윤석열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윤석열 현상이 계속돼서 이 정치 뉴스의 중심에 우리 상황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대 의원님이 해주셨거든요. 그 점입니다. 예, 그걸 좀 저희가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당장 제 걱정은 탄핵이 되더라도 관저에서 나올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탄핵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의 헌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윤석열 태도라고 본다면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자체를 뭐 처부수자하면서 이제 저쪽도 불리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실 부정으로 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전의 양상에서 보면은 가장 저기 어떤 이게 내전으로 갈 때 위험한 징후가 뭐냐 하면은 현실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세르비아계가 보스니아의 이슬람을 학살했어.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거다. 이런 식의 그 마지막 단계가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헌재가 뭐 보면 중공 간첩한테 어떻고 뭐 또 일부는 중국인이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정의 예비 단계 이걸 버퍼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물리적 폭동을 넘어서 정신적 폭동이자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이제 국헌에 이제 그걸 전복하겠다는 어떤 사실상 선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어떤 그 선동은 전부 다가 광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몇몇 갈등 사업가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 사업가들이 해왔고 갈등 촉진자, 불쏘시개 여기에 꼭지점에 윤석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수가 살려면은 빨리 윤석열의 강을 건너서 자기들도 대선 준비를 하고 새로운 어떤 정치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도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구조에 오늘 뭐 정진석이 달려가고 여당 의원들 쫙 달려가고 지금 관저로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의 이제 사적 권력의 그 저기 어떤 그 구조를 만들고 그런 어떤 캠페인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국회에서 서부지법안이 이어서 다음 순서는 어디냐. 뭐 이런 약간 어떤 폭동의 기미가 없는지. 그래서 뭐 경찰이 또 가포비 상향도 선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집회가 게릴라식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어디에서 이런 집회?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중앙에 한꺼번에 어디 뭐 이렇게 세를 결집하는 게 서부지법 이후에 여의치 않아지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그리고 약자를 이제 그 저기 신문한다든가 폭행한다든가 공격하는 뭐 이런 게릴라식 집단들이 좀 생겨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종교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조금 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윤석열의 존재 그 자체로 일단은 위험이 가중된 만큼 대비는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수그러들겠지만 정치 일정에 따라서 자연히 수그러드는 건 있겠지만은 저는 다음 주 고비까지가 아마 최대 고비가 아닐까. 일단은 헌법재판까지는 무사히 넘기는 게 우리의 최선의 어떤 대책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발 그래야 될 텐데요. 와중에 슈퍼챗 쏘주시면서 의견을 나눠주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동그라미 님이 학벌주의와 나름 사회에서 배웠다는 자들이 법을 상식과 국민의 정서를 배제한 채 재단하고 자신들의 판단 하나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를 가볍게 여긴다면 정직하고 힘없는 국민은 부당한 절대 권력자에게 어떻게 저항해야 하나요? 분노를 넘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아니 계시고요. 난 저런 반응이 건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그냥 덮어놓고 너무 충격적이야 이런 것보다는 아 이런 걸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구나.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이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각성해가는 나는 저 댓글이 굉장히 건강하게 느껴져요. 네,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해피투게더 님도 슈퍼챗 쏘시면서 진짜 큰 산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슈퍼챗을 그냥 메시지 없이 토민지 타미지 님은 쏘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김민나 평론가님은 김종대 의원님의 의견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은 말씀이고요. 그 이제 지금 이제 확산되는 어떤 그 극우적인 어떤 그 행태와 그러한 이제 마인드의 확산과 그 뿌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함으로써 그리고 그 정점에 이제 윤석열이 있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나와서 또 이런 선동을 함으로써 그 저변이 계속 넓어지고 그 뿌리가 계속 깊어지는 것은 또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큰 틀이 계속해서 금이 가고 그 뭐 그게 실금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금이 가고 점차 약화되는 어떤 계기를 계속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저는 사실인 것으로 계속 느껴져요. 그렇게 체감이 저는 됩니다. 이게 뭐 언제냐라고 물으면은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뭐 문제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그게 지도자든 정치 세력이든 또는 그게 유튜브든 간에 그러한 거리들을 계속 만들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런 쪽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힘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사실 이 나라 정치사에서 계속해서 그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든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든 간에 하나의 보수 정치의 큰 축으로 작용했던 그 정당이 이제는 계속 그러한 힘에 끌려 다닐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선은 그대로 이대로 갈 것이고 대선은 이 상태 이 포지션으로 갈 것이고 윤석열이 중심이 된 채로 국민의힘은 끌려간다. 대선도. 뭐 그렇죠. 지금 이 포지션 그대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선거가 왔을 때 그때야 뭐 벗어날지 말지나 뭐 이렇게 갈등하는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 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갈 건데 네. 그 상태에 이르는 동안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계속 뭐 헌법재판소가 잘못했다. 계속 뭐 이 나라 사법부가 뭐 어쨌다. 좌파가 어쨌다. 중국이 어쨌다. 이 얘기 할 겁니다. 계속. 그럼 그동안에 계속 오염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그것에 저항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동원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막는 것밖에 사실은 없다. 그거 이상의 해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항의면 항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러한 뭐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택과 행동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유일한 답이자 대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마음을 위로하면서 어떤 방법론까지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수 정당에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절연하고 나온 게 김용남 의원님이지 않으십니까? 이 보수 정당의 어떤 예견하신 것 같아. 아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드니까 뛰쳐나온 건데 정말 근데 이 정도로 엉망일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고 더 극단적인 방법 내지는 극단주의에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탄핵 소추가 되고 또 그 이후에 윤석열의 구속이 집행된 이후에 사실상 대선 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선 주자들도 움직이고 특히 제1야당에서도 바로 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통합이냐 선명성이냐 뭐 선명성 내지는 순혈주의냐 뭐 이런 논박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신 바짝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선 국면이 아니다. 내란 종식이 네, 일단은 네. 헌재에 의해서 대선이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내란 세력 저들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막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세력들은 어쨌든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로 다 뭉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논란 그거는 이제 당분간은 지금 이런 긴급 상황이 또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논쟁은 더 이상 잠시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취지가 비슷하네요. 네, 하나로 일단 내란 종식에 더 힘을 모을 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지난 100일간이 좀 반성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요 점은 대체적인 의견들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도 비슷한 말을 좀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냐 하면은 시민사회가 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지지 않는다.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의지가 광장에서 표출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감동하고 상당히 큰 자부심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루한 법적 과정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면서 불꽃이 나서 사그라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내란 세력이 불안하고 극우 세력이 정말 치명적이고 그 패단이 이루면 말할 수 없지만은 이기는 길은 그거보다 더 강한 민주주의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민주주의는 그보다 더 강하고 그다음에 시민은 살아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나는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네. 이 시간에도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된 일이고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는 그 시민분들이 아마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시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시간에도 슈퍼챗 쏘면서 굉장히 이야기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열기가 그래도 뜨거워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도 내란성 불면증 때문에 못 주무실 시민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는 것으로 좀 종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부터 어젯밤 못 주무셨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못 주무시는 거 많이 아니에요? 앓는 만큼 많이 보이죠. 아니 사실은 여섯 개. 저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져갖고 어. 한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이래저래 방송 지금 한 4-5개 하다 보니까 대단히 피곤한 상황인데 저 스스로도 오늘 그 잠을 잘 잘 수 있을까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 근데 참 그 옛날 어르신들이 가끔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별꼴을 다 본다. 그러게 근데 진짜 그런 말이 나올 상황이야 지금. 진짜. 하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뭉치고 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믿고 좀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와중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남동 주민께서 슈퍼챗 쏘시면서 지금 그구들 목소리 때문에 너무 지옥에 있는 것 같다. 아이고, 고통스럽다. 한남동, 이런 이야기를 아이고. 하시네요. 야, 지옥에서 같은- 울부짖는 저승사자들의 목소리 같이 들린다. 아이고, 참. 네. 정말 이 법원과 검찰의 행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좀 그분들이 아셔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감기가 와가지고 어제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 옆에 어제 앉아 불안해네.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최대한 그래서 말을 줄이고 있는데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뒤에 막 두두두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약간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데 이게 헬기인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늘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는데 오토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만 들어도 불안한데 오늘 TV 영상에 계속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승질은 지금 예, 여기서 이렇게 뭐 격식을 갖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아니거든요. 곱게 말할 상황 아니다. 예,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예. 좋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그 채팅방에서 뭐 웃지 말라는 둥 그 뭐라고 자꾸 시비를 걸고 아니 뭐 다들 좀 화가 나신 마음 때문에 네. 그렇게 또 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예. 네, 말씀 여기 두 분이 해주시는 대로 분명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과정은 이렇지만 저는 끝은 정의는 실현되는 것이고 책임질 사람들 다 책임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이 어렵게 가는 것이지.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의심은 없고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대한 확신망은 이제 갖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비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고 황사가 끼어도 진달래 개나리는 핍니다. 지금 이 먼지 자욱한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파란 하늘이 그립겠냐 이거야. 그래도 꽃은 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소식으로 봄맞이를 해야 되는데 신학기도 개학했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거에다가 우리 주변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시민한테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불안감과 그 두려움 속에서는 전체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시민들이 약해지니까 예. 그 토양에서 이 전체주의라는 검은 버섯 저 곰팡이가 얼마나 서식하기가 좋으냐 이거지.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강한 존재라는 자기 확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엄의 밤을 시민들이 아니었으면은 그거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장갑차와 헬기를 보고도 달려가신 시민들이. 그리고
계엄군한테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서도 고향이 일주일치 밥 주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친구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그날 밤에 달려오신 분이고 저는 현장에서 4시간을 지방에서 택시 타고 올라오신 분도 봤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탄핵이 되던 날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여성들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셨잖아요. 그 영등포 일대 시장이 꽉 찼어. 그런데 식당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건배 제의를 하는데 한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 일어나더니 즉석 건배사로 여기에 모인 젊은 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테이블마다 소주 한 병 갑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저는 맥주 한 병씩 내겠습니다. 거의 100명 넘는 시민이 일순간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일순간에 하나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 하나가 되고 강해질 수 있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그걸 우리한테 깨우쳐 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좋은 날의 그 찬란한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리고 그때는 정말 우리 목숨 걸고 싸웠다. 이 정도 시련점이야 충분히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확신이 안 드실 때는 시사인의 구독을 눌러라. 어떤 분 아까 트라우마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니까 구독이 구속으로 보인대. 그런데 아니 구독 취소라고 그랬더니 구독 취소인 줄 알고 놀라고 그래가지고 구독 취소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이런 무지몽매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라. 구속과 구독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 예. 윤석열 구속을 위해서는 구독을 눌러야 된다. 네. 어디 시사인? 네. 김종대 TV. 예. 또 용방불패도 있습니다. 용방불태. 예, 그렇게 하면 내가 24.7만 명에서 6개월째 정체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빨리 구독 팍팍 눌러주시고 그걸로 힘을 보여줘. 네. 그럼 돼. 저희의 불안한 마음을 마지막에 한 스푼 유머를 더해가지고 김종대 의원님이 달래주신 것 같은데요. 눈물 한 점 흘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CM 올드님이 댓글 달아주시기도 했고요. 말씀해 주시니까 화이팅이라고 하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긴 하네요. 또 웃자 그래도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럼. 그 내란성 불면증 저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전체주의 파시즘이 꼽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구불구불 가는 길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 걸어가긴 하잖아요. 네.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 그리고 또 같이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들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은 좀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저희가 12월 3일 그날의 밤 용기 냈던 그것처럼 또 계속 용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시사인 제작진들이 12월 3일 계엄의 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고 해서 그날의 기억들을 채록하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댓글로 인터뷰 신청도 나가고 있으니까 그날 기억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물리치는 그날까지 계속 같이 하십시다. 네. 하십시다. 이상하네요. 벌써 하시면 분위기들 좋겠습니다. 바뀌고 있잖아요. 보세요. 네.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도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의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